네, 반갑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자,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방산주들이 무더기로 신고가가 나왔죠. 현대로템, LIG 넥스원 뭐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자, 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더기 신고가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자, 지금 전투기 두 대가 미사일 발사하고, 이건 뭐 가상 그림입니다만은, 자, 이러한 상황이 어디서 일어났죠? 인도와 파키스탄 상황에서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주목을 딱 하고 받으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붙었어? 당연히 방산주가 가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런 그 무력 충돌, 그 상황에서 방산주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산주들은 그동안 뭐 수주나 앞으로의 기대감 등등등을 통해서 주가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바로 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 중요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고요. 자, 방산 관련주들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기사를 하나 볼게요. 라파를 격추하더니 드론도 무력화시켰다. 인도와 파키스탄 교전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주목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서방 무기와 실전 대결을 통해서 전투기 J-10 이것이 방공 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상황이 되었다. 자,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중국산 무기 수출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이제 중국의 J-10이라는 이 전투기가 파키스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도는 프랑스산의 라파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자, 지금 파키스탄의 공군이 중국산 전투기 J-10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도는 프랑스산 최신의 전투기 라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산 전투기가 프랑스산 최신의 전투기 라파를 격추했다. 자, 말들은 많습니다. 이게 뭐랄까, 파일럿, 조종사의 어떤 그 실력 탓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조종사가 운전을 잘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느냐, 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는데, 요즘에는 전자전이죠. 버튼을 누르냐 안 누르냐 뭐 그런 또 순발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레이더가 다 잡아주고요, 추격까지 다 해주는데, 여기서 조종사의 어떤 그런 운전 조종 능력이 평가되기 좀 그럴 것 같아 보이고요. 모르죠. 뭐 운이 잘 따랐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답은 이거잖아요. 파키스탄 군이 동원한 중국산 첨단 무기가 프랑스 쪽의 최신의 전투기를 완전히 압도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산 드론. 이스라엘산 드론이라면은 이거 미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드론이죠. 이쪽도 무력화한 방공 시스템. 야, 이것도 중국산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또는 이제 아프리카 등등의 여러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파키스탄이 자국 주요 도시에 침투한 인도의 이스라엘산 드론 25기를 무력화했다고 하면서 방공 시스템까지 주목을 받았다. 자, 중국이 지금 여기에 완전히 고무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가격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었겠습니다만, 중국산 그 무기들을 많이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뭐 형제의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파키스탄과 중국은 서로 이렇게 뭐 서로 친밀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번 드론 방어에 중국산 방공 시스템을 활용했는지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중국산 시스템을 장착한 것을 봐서는 아마도 활용됐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형제의 나라인 파키스탄에서 중국의 대드론 비장의 무기를 선보이다, 이런 상황이 쫙 나오면서, 얘네들이 또 그 공산당 애들이기 때문에 인민들이 또 이런 거에 아주 그냥 차오르죠.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중국이 약간 흥분의 도가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미국 당국자는 파키스탄이 중국산 J-10 전투기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서 인도 전투기를 최소 2대 정도 격투했다는 강한 확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격추된 인도 전투기는 적어도 한 대 이상이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서방산 무기와의 실전 경쟁에서 뛰어난 실적을 발휘했고 공중전 성격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그래서 중국산 무기에 관심들이 많이 생기는 상태가 된 거고요. 자,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을 통해서 중국산 나쁘지 않은데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전 검증이라는 강력한 홍보 효과를 통해서
중동과 아프리카 등 신흥국 시장에서 중국산 무기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 이렇게만 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수출해야 되는 이런 무기 체계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건 좀 반대되는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자, 중국이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자, 대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만 덤비면 한 방에 그냥 일격을 당해서 마탱에 갈 것이다. 자, 미국 역시도 자신감이 무너질 것이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산 전투기가 조금 딸린다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어떤 이런 군사력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이 깜짝 놀랐던 게 해군력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조선주들 데려다가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제 공군력이죠. 공군력에 대한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게 되면은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자,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격추가 됐다는 것은 유럽의 이런 무기 체제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비상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는 것이다. 자,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현대로템이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12만 5,400원이요. 자, 이 좀 많이 올랐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도 엄청 올라갔죠. 얘네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랠리를 전부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고점 돌파하면서 쭉쭉쭉쭉쭉 계속 달려버리죠. 네, 지금 상황도 굉장히 강한 모습. 뭐 수주 이야기 뭐 이런 것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지만 지금 이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투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주가 상승 쪽으로 이런 재료고 작용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도는 일단 공중전에서 밀렸단 말이에요. 네, 밀렸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공중전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 지역에서의 충돌도 당연히 필요할 거 아니냐. 그러면 현대로템의 K2 전차, 장갑차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인데 유럽 건 못 믿겠다. 이런 거 못 믿겠다. 그렇다면 빨리 한국한테 좀 무기 좀 내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전투를 보면서 자, 유럽 국가 내 자체도 이거 한국 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폴란드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국가의 연결고리가 생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주가 상승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때까지는 더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 되는 거죠. 뭐 인도에다가 무기를 팔아먹어도 상관없고 파키스탄에 무기를 팔아먹는 도 상관없겠지만 파키스탄에 무기 팔기 좀 어렵겠죠. 왜냐면 거긴 중국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인도 쪽에 무기를 팔 수 있는 상태는 되는 거고 근데 전쟁 중인 국가에게 무기를 팔기는 좀 애매할 것 같으니까 아마 그 전쟁 상황을 보고 양상을 보고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러브콜을 보낼 수도 있고요. 뭐 중국의 군사력을 보고 깜짝 놀란 미국 같은 경우는 야, 한국이랑 이제 이 군사 동맹을 좀 맺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상황. 이 군사 동맹이라는 게 뭐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기 체계에서의 어떤 그런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대로템이 장갑차 부분, 지상전에서도 중요하다라는 식의 느낌을 가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자, LIG 넥슨도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주가가 떴는데 또 올라갔어요. 40만원 넘어가면서 또 신고가죠. 얘네도 보시면 지금 돌파하면서 정고점 근처에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바로바로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 상승 랠리가 굉장히 가파름에도 불구하고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강력한 재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LIG 넥슨은 뭐예요? 정밀 유도 무기. 일단은 J10이라는 이 전투기가 막 해집고 다녀 막 이렇게 되는데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도탄을 쏴가지고 잡든가 뭔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사일 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 충격을 받은 국가들이 한국형 중장거리 유도탄에 관심을 가진다. 자, 이것은 뭐냐? 비행기에다 장착할 수도 있죠. 전투기에다가 장착할 수도 있고 밑에서부터 그냥 쏴버리는 거죠. 미사일, 레이더, 대공방어 솔루션 이런 쪽으로 전부 다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바로 LIG 넥슨이 그런 부분에서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 역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거침이 없죠. 신고가 종목이니까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현대로템이나 LIG 넥슨 두 종목 다 신고가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홀딩하시는 게 맞아요. 대신에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이 더 커질지 아니면은 확장될지 아닐지 아니면 중국산 무기가 좋으니까 야 이제 한국산 말고 중국산 살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직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 신규 매수 따라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렵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5일선 이제 급등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신고가 그 다음에 급등 패턴이기 때문에 5일선 깨지기 전까지 그냥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사람들의 관심이 확 몰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도 한번 볼까요? 네, 한화 시스템도 신고가예요. 방산주 다 신고가 미쳐버렸습니다. 자, 뭐 신고가 패턴이 근데 이게 힘이 좋게 올라가고 있어요. 뭐 그냥 급등해가지고 막 쭉쭉쭉 뭐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정상적인 패턴 추세를 가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도 움직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 하나 시스템은 지휘통신 레이더 이쪽에 수요가 급증할 수 있겠죠. 왜냐면 드론 무력화, 방공 시스템 등등등이잖아요. 자, 요런 부분들 인도가 이제 레이더나 전자전 체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장비 기술에 대한 이런 필요성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 중요하게 작용이 되겠죠. 근데 인도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유럽이라든지 유럽 다른 나라들 그 다음에 중국을 약간 이제 견제해야 되는 입장들이잖아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한통속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유럽이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것이라 생각되고 중국이 지금 약간 그 자신감에 차올라 가지고 미국을 도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수적으로 좀 밀리는데 이런 느낌 들었을 때 얘네가 이 정도였어? 라고 생각된다면 좀 더 이제 군사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물론 중국과 미국이 싸움을 붙는다라고 한다면 뭐 중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이제 그 뭐 수량이 많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차피 전쟁은 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억누르기 위한 그런 내용들. 왜냐면 중국산 이런 무기들이 다른 서방 국가의 무기들을 압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은 뭐가 돼요?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하나 시스템도 지금 상승 포인트가 좋습니다. 자, 신고가가 나온 종목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홀딩 잘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추세적인 흐름들 굉장히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한국항공우주 요것도 강세를 보이면서 또 신고가 임박해 있죠. 지난번 신고가만 나왔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안 올라가지고 방산주의 꼴찌, 막내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우리가 매수했었던 그 매수 이야기를 해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였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뭐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는데, 자, 지금 프랑스의 라팔이 격추가 됐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이 비행기를 대적할 다른 비행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라팔에 대한 신뢰도는 엄청 떨어진 거죠. 자, 유럽산 전투기 안 쓸 거야. 프랑스가 내세운 이 전투기 격추당했는데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자, 어디 보자. 한국에 보니까 보라매가 있네. 보라매가 있어. 야, 이거 좋아. 한국항공우주.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가격, 성능, 뭐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월등한 그런 가성비를 보여주는 바로 전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일단 중국산을 써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 중국산이 지금 프랑스에 이겼다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중국산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는 거지만, 우리도 들어가서 야, 우리도 성능 못지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팔아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럽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지만 이거 안 사 그러면은 중국이든 한국이든 이제 구매 욕구가 커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요, 야, 우리도 유럽인이지만 유럽 거 못 믿겠어, 한국 거 사자 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만든 전투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한테까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미국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좀 바꿀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런 미국의 그 값비싼 전투기를 가지고서 뭐 제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가성비 높은 그런 전투기를 다양 보유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뭐 미국에다 팔아먹는다 어쩐다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우리의 전투기가 이제 더 멀리
네,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쪽으로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러면은 기대감이 또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전투기 한 대에 뭐 1, 2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이런 것들은 큰 돈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구조도 거의 신고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주 강하죠. 지금 흐름은 일단은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가가 96,900원에 진행되어 있는데 98,000원이 지난번에 고점 찍고 내려온 거고요. 그 전날 보니까 고가가 95,600원이었어요. 근데 96,9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네,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신고가 패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얘는 완전한 신고가는 아니네요. 지난번에 2015년도에 10만원대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신고가는 아니지만 흐름이 지금 매우 좋은 상태다. 그래서 지금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뭐 그 다음에 현대 로템까지 전부 다 신고가 패턴으로 매우 강하다.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홀딩 유지 잘 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고요. 뭐 수주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 이런 것 플러스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유럽산 무기의 신뢰도가 급락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우리의 기대치를 더 높여주는 효과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이제 한화 에어로죠. 요것도 뭐 지금 신고가 패턴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좋아요. 전투기 엔진, 방산 부품에 대한 수출 확대, 여기에 대한 수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람의 KF-21 핵심 엔진 부품 및 뭐 전세계 전투기용 엔진 정비 수요 증가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말고도 이제 하나 엔진도 지금 잘 가죠? 네. 한화 엔진 요것도 지금 신고가 빠방하고 터졌어요. 이게 HSD 엔진이었죠. 네, HSD 엔진이 언제였죠? 작년 초였던가요? 요때 네, 매수 포인트가 있었던 그 종목들인데 지금 뭐 이거 신고가 계속 날려버리죠. 네, 그때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 엔진, 하나 에어로스, 하나 엔진도 지금 보면은 이제 엔진 쪽이니까 이쪽 치고 넘어가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은 계속 나오고 사실 이게 대장이죠. 이게 대장에서 쭉쭉 치고 나가는데 사기가 어려워.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제 다른 것들이야 뭐 가격대가 좀 만만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87만 8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니 80만원짜리가 200만원 못 가란 법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100만원이라는 그 상징, 지금도 사실은 그럴 거 생각하는데 수치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매수하기가 좀 어려워. 40만원대 50만원대까지 어떻게 한번 사보겠는데 80만원대 한 주에 80만원이에요. 이거는 주식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좀 생겨요. 이럴 때는 액면 분할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춰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악재 요인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쪼개서 파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뭐 아직까지는 해결이 다 안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추세는 좋고 이놈이 대장이야. 근데 이놈이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추세가 좋기 때문에 아직 매도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유지를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만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그런 식으로 크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차라리 뭐 하나 엔진이라든지 이렇게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더 낫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유 관점이지만 네, 매수하기 좀 어렵다. 하나 엔진 역시 마찬가지죠. 신고가 나면서 흐름 좋아요. 네, 지난번에 여기 매물대 넘어가면서 빵 하고 치고 올라간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물론 매우 강하게 만 10%대 막 이렇게 7, 8%대 이렇게 올라간 단기 상승의 종목군들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 지금 추세를 그냥 그대로 정배열에 얘네들 이격도 크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정 들어오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실 분들은 일단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추세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나오더라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매도보다는 일단 홀딩 관점을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고요. 신규 매수가 조금 아쉽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관이 없는데 뭐 중간에 팔았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매수라면 이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단계로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조금 어렵고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쭉 훑어보긴 했는데 현재 시점은 전부 다 신고가고요. 전부 다 완전히 뭐 주도주적인 흐름들을 이제 조선주가 아니라 방산주 쪽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버린 모습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저 옛날부터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국면이라든지 또는 이제 무기 체계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계속 대두가 되면 방산주는 한동안 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서도 보셨듯이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한번 세게 받으면 이 반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조정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자, 전체적인 추세가 한번 뭉그러질 때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차트 보시면 대충 알아요. 네. 이격이 크게 벌어졌다거나 또는 이제 이격은 크게 벌어지지 않았어도 전체적으로 이평선이 꺾인다거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는 매도를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죠. 근데 지금은 네, 추세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매도를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산주 무더기 신고가 이유가 있었죠. 네. 근데 아쉽게도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 보이는데 자,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생기는 거고 자,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잘 보시면 돼요. 꼭 내가 방산주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추세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내가 캐치해서 가져갈 수 있다면 거기서 큰 수익을 또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월급 종목으로 돌아옵니다. 월급 종목 네, 방산주는 아니지만 네,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월급 종목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